오늘 영상에서 저는 조금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거의 매일 먹고 있는 음식, 그 안에 숨어 있는 기생충 위험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낯설거나 특이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국 음식도 아니고 일부 사람들만 먹는 음식도 아니에요. 바로 집밥, 식당, 재래시장, 그리고 여러분이 깨끗하고 영양가 있다고 믿어왔던 음식 속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년간 식품 속 기생충 감염 경로를 추적해온 식품안전 박사 김도윤입니다. 대학 연구소에서 수천 건의 감염 사례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음식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위험한 식품들을 보기 전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너무 당연하게 믿어온 오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기생충 걱정 안 해도 된다. 정말 그럴까요? 익혀 먹으면 무조건 안전하다. 왜 그렇지 않을까요? 깨끗하게 씻었는데도 왜 감염되는 사람은 계속 나올까요? 이런 오해들 때문에 특히 노년층에서 기생충에 감염되고도 수년간 전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증상이 막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그 사이 몸속에서는 조용히 건강이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기생충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들을 바로잡고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는 식품 중 특히 위험도가 높은 것들을 짚어드립니다. 특히 오늘 다룰 식품 중 하나는 많은 한국인들이 즐겨 먹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뇌와 신경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몸이 이미 보내고 있는 경고 신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로는 나이 탓, 가려움은 날씨 탓, 소화 불편은 위가 약해서라고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요즘 비슷한 증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얼마 전 상담했던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 어머님을 모시고 온 딸 분이었는데 어머님은 몇 달째 이유 없이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하며 밤마다 가려움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으셨고 본인도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고 계셨어요. 이 어머님은 평소 회를 좋아하셨고 시장에서 사온 해산물을 집에서 깨끗이 씻어 간단히 손질해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늘 이렇게 먹어왔고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하셨죠. 주변 분들도 다 이렇게 드시는데 왜 자기만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하셨어요. 상담을 하면서 생활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니 날 것이나 덜 익힌 음식이 생각보다 자주 식탁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선하다는 이유로 살짝만 데치거나 양념만 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았죠. 조리 방식을 조금 바꾸고 먹는 메뉴를 조정한 뒤 몇 주가 지나자 아침 피로가 눈에 띄게 줄었고 밤마다 괴롭히던 가려움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놀란 건 이렇게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왜 이걸 더 일찍 알지 못했을까?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하는 후회가 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다가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생활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식습관을 점검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기생충과 직접 연결되는 식품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덜 익힌 돼지고기와 소고기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덜 익힌 고기 속에는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유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겉만 익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국내 식품안전 연구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가열되지 않은 육류에서 기생충 유충이 살아남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심 온도가 섭씨 63도 이상으로 최소 3분 이상 유지되지 않으면 유충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은 평소 고기를 살짝만 익혀서 부드럽게 드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육회 스타일로 드시거나 겉만 살짝 구워서 속은 분홍색으로 남겨두는 방식이었죠. 몇 달 동안 반복적인 폭통과 원인 모를 체중 감소를 겪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고기 조리 방식이 문제였던 거예요. 고기를 드실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서 분홍색이 전혀 남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특히 돼지고기는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삼겹살이나 목살을 구울 때 센 불에 겉만 살짝 익히고 속은 날것 상태로 먹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겉만 익은 고기는 오히려 안전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평소 고기 드실 때 속까지 제대로 확인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꼭 완전히 익혀서 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생선회와 나래산물입니다. 이건 많은 한국 분들이 즐겨 드시는 음식이라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에요. 나래산물에는 위벽을 직접 자극하는 유충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외 기생충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생선의 섭취 후 급성 폭통으로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특히 고등어, 오징어, 광어 같은 생선을 날것으로 먹었을 때 감염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2세 김정숙님은 평소 횟집을 자주 가시는 분이었어요. 신선한 회는 건강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회를 드신 뒤 갑자기 극심한 폭통이 시작됐고 밤새도록 고생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생선회 속에 있던 유충이 위벽을 자극한 거였습니다. 회를 드실 때는 반드시 영하 20도에서 최소 24시간 이상 냉동 처리된 제품만 선택하셔야 해요. 이 기준을 지키면 대부분의 기생충이 사멸되거든요. 하지만 집에서 만든 생선회나 출처가 불분명한 횟집의 회는 특히 위험합니다. 일반 가정용 냉동고는 온도가 충분히 낮지 않아서 유충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워요. 회 드실 때 냉동 기준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꼭 확인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간장 절임 해산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양념이나 술로 절이면 기생충이 다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간장, 고추장, 된장, 소주 같은 양념으로는 기생충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국내외 식품안전조사를 보면 간장게장이나 양념 절임 해산물에서도 유충이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된 사례가 많아요. 특히 상온에서 절인 제품은 더욱 위험하죠. 좋은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제품은 아무리 오래 절여도 기생충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순자님은 간장게장을 특히 좋아하셨어요. 시장에서 직접 사오셔서 집에서 담가 드시곤 하셨는데 몇 달 동안 지속적인 소화장애와 복부 불편감을 겪으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점점 심해졌죠. 간장이나 양념에 절인 해산물을 드실 때는 반드시 완전히 익힌 제품만 드셔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도 좋은 살균 처리를 거친 제품인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가열 조리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안전해요. 신선하다는 말만 믿고 아무 제품이나 사시면 안 됩니다. 양념하면 다 안전하다고 생각해 오지 않으셨나요? 오늘부터는 꼭 조리 과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장어와 민물 생선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민물 환경은 기생충의 중간 숙주가 되기 아주 쉬운 조건이에요.
강이나 호수에서 자란 물고기들은 바다 생선보다 기생충 감염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시아 지역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 따르면 민물 어류의 기생충 감염률이 바다 어류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높게 나타났어요. 특히 한국, 중국, 일본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민물 생선 섭취로 인한 감염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74세 최영호님은 장어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건강에도 좋고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자주 드셨는데 주로 구이로 드셨지만 가끔은 덜 익혀서 드시기도 하셨죠. 어느 날부터 피부에 이상한 발진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피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장어 속 기생충이 원인이었습니다. 장어나 민물 생선을 드실 때는 반드시 조리 전에 충분히 삶고 익혀야 해요. 최소한 내부 온도가 섭씨 60도 이상에서 5분 이상 유지되어야 안전합니다. 센 불에 겉만 빨리 익혀서 속은 반쯤 익은 상태로 먹는 방식은 정말 위험해요. 장어 특성상 두툼해서 속까지 완전히 익히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서두르다 보면 덜 익힌 채로 먹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어는 충분히 익혀 드시고 계신가요? 앞으로는 조리 시간을 충분히 두시길 바랍니다. 5번째는 어랑과 알 요리입니다. 연어알, 명란젓, 청어알 같은 생선알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주의가 필요해요. 어란은 그 구조상 유충이 알 속에 숨어들기 아주 쉬운 환경이거든요. 작은 알갱이 안에 유충이 들어가 있으면 육안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식품 가공 과정에서 냉동 처리나 열 처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험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일본이나 북유럽에서 수입된 생 어란 제품 중 일부에서 기생충 검출 사례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69세 정미자님은 명란젓을 특히 좋아하셨어요. 밥 반찬으로 자주 드셨는데 주로 시장에서 직접 담근 제품을 사오셨죠. 몇 주 동안 장 불편감과 소화 불량이 계속되었는데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원인을 찾아보니 생어란이 문제였던 거예요. 어란을 드실 때는 반드시 인증된 냉동 처리를 거친 제품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식품안전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가열 조리된 명란이나 익힌 어란을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출처가 불분명한 재래시장 제품이나 직접 담근 제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어랑 구매하실 때 어디서 사시나요? 앞으로는 꼭 인증된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는 소라와 조개류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조개류를 충분히 익히지 않으면 신경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어요. 특히 소라, 전복, 굴 같은 조개류는 바닷물을 여과하면서 살기 때문에 기생충이나 유해 물질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해외 보건기관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 덜 익힌 조개 섭취 후 신경계 합병증이 나타난 사례들이 있어요. 두통, 어지럼증, 심하면 시력장애나 보행장애까지 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1세 박순래님은 소라를 참 좋아하셨어요. 바닷가에 가시면 꼭 소라를 사오셔서 살짝만 데쳐서 드시곤 하셨죠. 아삭한 식감을 좋아하셔서 일부러 덜 익혀서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혈압 문제인가 싶었는데 계속해서 증상이 반복되더라고요. 소라나 조개를 드실 때는 반드시 끓는 물에서 충분히 조리하셔야 해요. 최소한 5분 이상 완전히 끓여서 조개잎이 완전히 벌어질 때까지 익혀야 안전합니다. 살짝만 데친 조개나 생으로 제공되는 조개 요리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특히 횟집이나 일식집에서 생으로 나오는 조개 메뉴는 주문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소라나 조개 생으로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꼭 완전히 익혀서 드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일상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식품 6가지였습니다. 이제 확장된 생활 속 관리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리 방법입니다. 기생충은 한 번의 방심으로도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어요. 날 것으로 먹거나 덜 익히거나 대충 조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조리 시간을 줄이려고 하시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조리 온도와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고기류는 중심 온도가 섭씨 63도 이상에서 최소 3분 이상, 해산물은 섭씨 60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는 게 기본이에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 원칙만큼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조리 시간 혹시 항상 서두르고 계신가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5분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식재료 구매 시 출처 확인입니다. 재래시장이나 노점에서 파는 해산물 중에는 보관 상태가 불량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들이 있어요.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사시면 안 됩니다. 식품 안전 인증 마크가 있는지, 냉동 처리 이력이 명확한지 확인하셔야 해요. 특히 수입 해산물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남아시아나 중국에서 수입된 해산물 중 일부는 현지 위생 기준이 우리나라와 다를 수 있거든요. 검역을 통과했다고 해도 가정에서 조리할 때 주의가 필요해요. 수입 해산물을 사실 때는 수입 신고 번호나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식기와 도마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날것을 다룬 도마나 칼로 바로 다른 음식을 자르면 교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생선이나 고기를 손질한 도마를 그대로 사용해서 야채를 자르거나 과일을 다루면 기생충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최소한 생선용, 고기용, 채소용 도마를 따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여의치 않다면 사용 후 바로 뜨거운 물로 소독하고 햇볕에 완전히 말리셔야 합니다. 칼과 식기도 마찬가지예요. 날것을 다룬 도구는 반드시 열탕 소독을 하신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셔야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해외여행 중 음식 섭취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즐기시는데 현지에서 먹는 음식도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동남아시아나 남미 지역의 길거리 음식은 위생 상태가 우리나라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생선회나 날고기 요리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현지인들이 잘 먹는다고 해도 우리 몸은 그 환경에 적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더 높습니다. 특히 물과 얼음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얼음을 넣은 음료를 마시면 기생충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 질환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행 중에는 반드시 끓인 물이나 생수만 사용하시고 음식도 완전히 익힌 것만 드시길 바랍니다. 과일도 껍질째 먹는 것보다는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게 안전해요. 여행 중 물은 어떻게 드시나요? 건강한 여행을 위해서는 이런 작은 부분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반려동물 관리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려동물도 기생충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산책 후 제대로 씻기지 않은 채로 함께 생활하면 동물의 털이나 발을 통해 기생충 알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정기적으로 구충제를 먹이시고 산책 후에는 반드시 발과 몸을 깨끗이 닦아주셔야 해요. 특히 식사 전후로는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시고 접촉 후에는 꼭 손을 씻으셔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핥거나 침을 묻힌 음식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여섯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 체크입니다. 기생충 감염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시거나 날것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생충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검사는 간단해요. 대변 검사만으로도 대부분의 기생충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어요. 특히 원인 모를 피로, 체중 감소, 소화 불량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믿어온 깨끗함과 안전함이 항상 진짜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상식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덜 익혀도 괜찮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겉만 익으면 되는 게 아니라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안전합니다. 깨끗이 씻으면 된다. 이것도 오해예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기생충 유충은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념하면 안전하다. 이것 역시 잘못된 믿음이에요. 간장, 된장, 소주 같은 양념으로는 기생충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관리는 무엇일까요? 완전히 익히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중심 온도와 조리 시간을 지켜서 완전히 익혀야 해요. 기준을 확인하는 겁니다. 냉동 처리 이력, 식품 안전 인증,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지키는 겁니다. 도마 분리 사용, 식기 소독, 손 씻기 같은 기본 위생 수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해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초기에는 가벼운 피로나 소화 불량 정도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통, 설사, 체중 감소, 빈혈, 영양 결핍까지 올 수 있어요. 심한 경우 간이나 폐, 심지어 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면역력이 약해서 증상이 더 빨리,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이런 위험을 거의 100%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리 방법만 바꿔도 기생충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식재료 선택을 신중하게 하고 위생 수칙을 지키면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손주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 주셔야 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날 것이나 덜 익힌 음식 하나만 줄여보세요. 회를 드시려고 하셨다면 구이로 바꿔보시고 반숙 계란을 드시려 했다면 완숙으로 바꿔보세요. 고기를 굽는다면 5분만 더 익혀보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생충이 실제로 몸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초기 신호 6가지를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노화 증상으로 착각하고 넘어가는 신호들인데 이걸 알아두시면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실 수 있어요. 특히 만성 피로, 원인 모를 가려움, 소화장애가 계속되는 분들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 가족 중에 날 것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데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음식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혹시 평소에 자주 드시던 음식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것도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